네, 이제 18장 키패드와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도어락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키패드가 요게 키패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면 도어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게 이제 키패드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이제 요 별표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는 요게 서버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요. 그러니까 회전을 0도부터 180도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 실습에서 이 회전하는 것 이거를 도어락의 문 걸쇠가 이렇게 닫히고 열리는 걸로 그렇게 모델링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를 4번 눌러 4번 누른 다음에 별표를 딱 누릅니다. 누르면 그럼 이제 그때 와서 이게 딱 열리고 1초간 정지한 다음에 다시 닫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돼 있죠. 문을 사실 실제로는 닫으면 닫히게 돼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어락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즘 나오는 도어락들은 번호를 눌렀는데 그 누르는 게 뭘 누르던 간에 맨 마지막에 누른 4개의 번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뭘 누르던 간에 맨 마지막에 있는 4개의 번호가 9999이면 그럼 이제 문을 여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에 4 곱하기 4 이제 4 곱하기 4라는 게 사행 사열이죠. 그죠? 키패드와 마이크로 서버 모터의 이제 요 이름이 SM S2309S네요. 네, 이걸 연결하고 키패드의 특수문자 별표 아스트릭이라고 하죠. 별표가 입력되기 전에 네 자릿수 입력이 9999일 때 마이크로 서버 모터의 각도를 0도에서 90도로 회전을 시킨 다음에 1초간 정지한 후 다시 90도에서 0도로 회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을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실습을 위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브 모터, 그 다음에 4 곱하기 4 키패드,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이렇게 4가지 부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제가 다시 조금 이걸 좀 끝내기 전에 좀 얘기해야 될 게 여기 특수 문자가 여기 샵이 아니고 저 아스트리크가 아니고 샵입니다. 예, 요거 수정하려고요. 예, 샵이 누르졌을 때 그 전에 입력된 게 4자릿수 입력이 9999이면 그때 문 여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이제 기본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게 이제 서브 모터잖아요. 그래서 모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모터는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원운동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각도로 회전하는 것.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게 30도다 그럼 30도만 회전하고 그 정지하는 거죠. 또 90도다 그럼 90도 회전하고 정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우리 DC 모터라고 하는데요. DC 모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착된 물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부착시키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걸 이렇게 부착했다 그러면 이게 선풍기가 되는 거죠. 이걸 빠르게 회전시키는 계속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그런 모터를 우리가 DC 모터라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모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걸쇠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0도부터 180도까지만 이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데 뭐 90도 회전시켜라, 45도 회전시켜라, 뭐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버 모터라고 해요. 서버 모터. 우리 실습에서는 서버 모터를 활용할 겁니다. 또 스태핑 모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각도로 축을 그냥 회전시킬 뿐입니다. 네, 원하는 각도로. 그러니까 DC 모터처럼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 모터와 스태핑 모터는 어떻게 보면 용도는 같은 거예요. 네, 용도는 같아요. 근데 이 서버 모터와 스태핑 모터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큰 차이점이 뭐냐면 페루프 제어를 실행을 하느냐 그걸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태핑 모터는 페루프 제어를 하지 않고 한 번에 각도 조정을 하고요. 서브 모터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각도 조정을 합니다. 자, 하나의 그림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걸 이제 위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해요. 위에 바람개비가 달려 있고 바람개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본 겁니다. 이 위에서.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 그럼 이렇게 돈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축이면 그죠? 이렇게 돈 거죠. 그럼 90도가 돌아갔습니다. 90도. 자, 이게 90도를 돌렸는데 이걸 돌릴 때요. 스태핑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딱 돌아가고 끝입니다. 그럼 스태핑 모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아무리 우리가 정밀하게 모터를 조정을 한다고 해도 90도를 내가 돌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89도만 돌아갈 수 있고 또는 91도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90도라는 얘기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서브 모터는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오차가 이제 1도 발생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89도만 돌았다 칩시다. 그럼 90도를 원래 돌리려고 했는데 89도만 돌아갔으니까 그 1도의 오류만큼 보정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다시 1도를 더 돌려. 근데 사실 실제 1도를 더 돌리지만 1도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1.1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또 0.1도를 또 보상해서 역으로 돌려. 이런 식으로 보상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오류를 찾아서 그 오류가 생긴 양만큼 계속 보상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의 각도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보상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한꺼번에 확 일어나요. 아주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서브 모터도 그냥 우리 눈에는 한 번에 각도 조정을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 번 반복 조정을 해갖고 최종 결과값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브 모터가 좀 더 정밀하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 스태핑 모터는 각도 조정의 정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서브 모터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본 학습하기로서 마이크로 서브 모터 회로의 구성과 그 다음에 제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브 모터는 이제 그 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전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전원입니다.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접지가 되겠죠. 접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된 디지털 출력 핀과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오렌지색 핀은 PWM 출력과 연결하면 된다. 그럼 뭔가 PWM으로 신호를 줘야 되겠죠. 이걸 몇 도를 돌려라. 여기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람개비가 있으면 이거 몇 도 돌려라 라고 명령을 이 PWM으로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전 각도는요. 보통 이제 PWM 파형의 전체 주기가 20ms입니다. 20ms의 PWM 주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요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로 올라오는 시간, 요게 이제 최저 1ms에서 2ms. 그래서 1ms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럼 우리 뭐냐 0도를 돌린다. 얘가 아예 안 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ms 이상이 돼버리면 어떠냐 180도를 돌리는 거죠. 그 중간 값일 때 예를 들어서 1.5면 90도만 돌리고요. 1.5부터 2.0 사이면 뭐 90도에서 180도 이렇게 이제 비례적으로 정비례하게끔 이제 그렇게 우리가 PWM 신호를 만들어서 바로 요 신호라고 되어 있는 요 오렌지색 핀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각도가 조정이 되게 되죠. 최대 180도까지. 그래서 PWM의 신호폭을 어떻게 조절하겠느냐.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TTL 신호라고 하는데 이런 TTL 신호를 그냥 20ms의 TTL 신호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이로 올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 조절 양만큼 딜레이를 준 다음에 로로 다시 내리면 되죠. 그렇게 이제 하거나 아니면 서보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서보.헤더라는 이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쭉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에서도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실행을 해 볼 겁니다.
자, 이제 4 곱하기 4 키패드를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4행의 3, 4 곱하기 3이네요. 이거는 이것도 4 곱하기 3.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락에 많이 쓰이는 그 키패드는 4 곱하기 3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4예요. 그 여기 라인이 8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라인 8개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4 곱하기 4니까요. 1행이 8번. 그죠? 8번 이 쭉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2행 쭉 다 연결돼 있죠? 요게 7번. 3행 6번. 그 다음에 4행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 3, 2, 1 번은 이제 행이 아니라 열이죠. 여기서부터. 요게 1열, 2열, 3열, 4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을 잘 확인해 보시라고 좀 지워 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으로 행과 열에 걸쳐서 전체 다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요 5번을 눌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5번을 눌렀다고 생각하면 일단 요 녹색이 감지가 되죠. 7번 감지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빨간 3번 감지되죠. 3번 이렇게 7번하고 3번. 그죠? 그래서 8개의 도선이 있는데 순서대로 1행, 2행, 3행, 4행, 1열, 2열, 3열, 4열의 어떤 키의 눌림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 1번 키는 1행, 1열이고요. 도선 8번과 4번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8번하고 4번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고요. 뭐 다른 거 해볼까요? 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요거 6번하고 2번이네요. 그죠? 9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6번하고 2번이 한꺼번에 어떤 감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9번이 눌린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키값이 9번이 키값이 눌렸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키패드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패드라는 어떤 라이브러리 헤더를 갖다가 포함을 시키고 키패드와 관련된 멤버 함수를 이용하면요. 쉽게 우리가 눌린 값을 우리가 캐치를 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에서는 이제 키패드 클래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부품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브 모터 SM-S2309S라는 이제 서브 모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도 이제 3개의 핀이 있어요. 3개의 핀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느 핀이 어떤 핀인지는 저도 이게 뭐 모르겠는데 3개가 전원하고 접지하고 신호입니다. 예. 전원하고 접지에는 각각 요 5V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신호에는 이제 그 PWM 출력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셋 중에 하나가 신호일, 소리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가운데 게 신호라네요. 이렇게. 그죠? 예, 죄송합니다. 요 위에입니다, 위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아두이노와 같이 마이크로 컨트롤을 사용하여 위치를 제어하는 모터다. 위치를 제어하는 게 이제 각도를 요거를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 180도까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네, 이제 부품 살펴보기 4 곱하기 4 키패드 좀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앞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고요. 숫자 0부터 9까지, 그 다음 문자 A서부터 D까지, 그 다음에 아스트릭, 그 다음에 샵,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키패드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라인이 이렇게 핀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절하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실습 회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8개의 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2번부터 그 다음에 9번까지 이렇게 라인을 하나씩 다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핀을 여기다가 여기 신호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다 연결을 했고, 전원 접지는 다 각각 따로따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라고 한다면 이 4 곱하기 4 키패드는 전원이 연결이 안 되네요. 그죠? 예.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인풋으로만 쓸 텐데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얘는 이제 내부 배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보통 우리 키패드가 들어간 그 도락도 내부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배터리를 이용해서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제 C 프로그래밍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키패드 라이브러리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include keypad.header 해갖고 키패드 헤더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키패드 클래스에 객체인 myKeypad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선언만 한 거고 초기화까지 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요게 이제 생성자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ake keymap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죠. 그죠? 두 개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의 프로그램에서는 저도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거니까 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요건 이제 초기화까지 같이 한 건데요. 초기화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make keymap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키패드 라이브러리의 어떤 멤버 함수가 될 텐데 그 멤버 함수의 keymap이라는 어떤 입력 값을 make keymap을 통해서 키패드로 전달을 해주고 있죠. 요 keymap은 뭐냐면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해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4 곱하기 4 같은 경우에 뭐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뭐 A, B, C, D 이렇게 있었죠. 7, 8, 9, C,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공 있고 여기가 D고 여기가 아마 별표고 여기가 샵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순서대로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선언한 배열을 얘기해요. 그 배열을 요 키맵 자리에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make keymap을 하면 이제 keymap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이거 봅시다. 그 다음에 row pins, 그 다음에 column pins.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이 키패드가 있으면 거기에 8개의 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8개의 선이 여기에 각각 요게 아까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게 아마 2번, 3번, 4번 이렇게 아두이노 디지털 핀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7, 8, 9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로우핀은 요걸 얘기하는 건데 9, 8, 7, 6. 그러니까 요거를 배열의 형태로 9, 8, 7, 6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입력시켜 주는 거죠. 그 컬럼 핀도 5, 4, 3, 1 이렇게 3, 2 이렇게 해서 넣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초기화가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4 곱하기 4죠. 그죠? 그렇게 쉽게 이제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키패드에서 눌린 값을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초기화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멤버 함수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getKey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getKey는 이제 키 획득 함수인데요. 반환값은 키패드에서 눌려진 값. 그래서 반환값이 uint 8이에요. uint 8. 그럼 이건 뭐냐면 8비트짜리 uint니까요. 부호 없는 문자가 됩니다. 문자. 8비트짜리죠. 그러니까 키 하나 누르는 거에 해당하는 키 값이 리턴이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키 값이 뭐가 눌렸는지를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버 라이브러리를 또 공부해 보죠. 우리 서버 모터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nclude 서버 헤더 한 다음에요. 서버의 클래스인 객체, 서버 클래스의 객체 서버1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uint 요건 8비트 이제 리턴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attach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attach. 그 다음에 여기 digital write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아, 참. 여기는 선언만 하고 초기화를 하진 않았죠. 예, 여기선 초기화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선언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서버1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ttach는 뭐냐? 서버 연결 함수다. 서버 연결 함수인데 이 핀에는 서버 모터의 데이터선이 연결된 핀 번호를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아까 10번인지 그랬어요. 9번인지 10번인지 10번 같은데. 그 다음에 미는 0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펄스 폭을 넣어주면 되고요. 맥스에는 180도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펄스 폭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0도일 때 몇 도였어요? 몇 초였어요? 마이크로 세컨드로 따졌을 때. 1 미리 세컨드니까 이거 1000 마이크로 세컨드죠. 그래서 1000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는 1000입니다. 그 다음에 180도에 해당하는 거는 2 미리 세컨드니까 이거 2000 마이크로 세컨드죠. 그죠? 그래서 디폴트는 2000이 돼요.
반환값은 뭐냐면 서버 모터가 연결된 채널 그랬는데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실패됐을 때 255가 리턴돼 일로 연결하는 걸 실패했을 때 일단 이 객체는요 그냥 객체로 소프트웨어 상에 선언만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저 서버 1이라는 객체가 서버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하드웨어는 장착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 하드웨어와 이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어태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핀 번호와 0도일 때 180도에 해당하는 펄스폭을 넣어주게 되면 그럼 이제 딱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서버 모터를. 자, 돌려보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트가 되는데요. 유인트 핀. 그 다음에 value입니다. 자, 이 핀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위에 있었던 이 핀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번인지 9번인지 그럴 텐데 아마 10번 같은데 10번 핀에다가 출력을 해라. 뭘 출력하냐면 여기 value, 각도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을 넣어주면 0도고요. 90을 넣어주면 90도고요. 180을 넣어주면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냥 넣어주면 돼요. 55도, 50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10번에 연결된 그 서브 모터의 각도를 그 해당 숫자에 맞는 각도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실습 C코드 프로그래밍 하기입니다. 18-1번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 들어왔습니다. 먼저 키패드 헤더 포함시키고요. 서버 헤더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 서버 모터가 연결된 핀이 10번이니까 이렇게 디파인 문으로 정의를 하고요. 서버에 서버 1을 합니다. 서버 클래스에 서버 1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키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키맵을 실제로 이제 그 키패드 생성을 시킬 때 입력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게 4 곱하기 4인데 123A, 456B, 789C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2차원 키맵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 핀, 컬럼 핀이 있는데 이거 9876543이죠.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핀에 연결되는 그 8개의 키패드의 그 핀, 그 연결되는 핀 번호예요. 아두이노 핀 번호. 4 곱하기 4 키패드의 행일, 행이, 행삼, 행사에 연결되는 디지털 입출력 핀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열이죠. 이제 열일, 열이, 열삼, 열사에 연결되는 디지털 입출력 핀 번호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패드로서 마이 키패드를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생성자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키맵 그래서 키맵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고 로핀과 컬럼핀을 각각 대입을 한 다음에 4 곱하기 4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키패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이 키패드 객체를 생성하면서 초기화를 같이 한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nt i 이제 나중에 폼은 돌릴 거니까 i라는 정수형 변수 하나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digit 4 이건 4개죠. 4개인데 이거를 캐릭터형으로 빈 공간으로 이렇게 또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저장할 거냐면 우리가 키패드가 눌려졌을 때 몇 번 키가 눌려졌는지 그거를 저장을 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셋업입니다. 먼저 실제 눌린 키번호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시리얼 비긴 9600에서 직렬 전송 고레이트를 9600bps로 맞춰주면서 우리가 이제 직렬 모니터를 사용을 하겠죠. 네, 핀 모드로 서버는 이제 아웃풋으로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모터를 갖다 구동시켜야 되니까 이제 출력이 됩니다. 네, 키패드와 연결되는 디지털 핀은 디폴트로 출력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따로 뭐 이렇게 8개나 되는 거를 다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웃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1에 어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객체 서버 1을 이 위에서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서버라는 객체, 뭡니까? 그 10번 핀으로 연결하겠다. 10번에 서버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서버 모터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 1에 write 0, 그 제로, 0도로 돌립니다. 서버 모터 회전 각도를 0도로 초기화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초 정도 지연시킨 다음에 이제 루프 함수로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루프 함수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글자를 작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한 번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캐릭터로 key pressed, 그러니까 눌린 키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myKeyPad getKe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getKey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멤버 함수죠. 그럼 여기 눌린 키가 여기 key pressed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if 원래 key pressed는 이제 아무것도 이쪽으로 리턴된 게 없으면 0이 리턴이 0일 텐데
어떤 값이 있다 치면 키값이 획득됐다 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을 하고 만약에 눌린 값이 없으면 계속 그냥 루프를 뺑글뺑글 돌고 있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눌려졌으면 먼저 눌린 값이 이 아스트리크냐 현재 눌려진 값이 아스트리크가 아니라 샵이죠. 샵이냐 샵이면은 그 전에 뭔가 4개 제가 약간 좀 앞서 설명할 때 실수를 했는데 이거 아스트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9999 눌린 다음에 여기에 아스트릭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9999 한 다음에 샵이네. 샵 아스트릭이 아니라 샵을 눌렀을 때 그때 이제 그 연속된 4자리 숫자가 999이면 열리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샵입니다. 그렇게 눌려진 키가 샵이면 그 전에 눌렸던 샵 전에 눌렸던 4개의 키가 9999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if 만약에 또 이제 한 칸 내려서 if 안에 if문이 또 중첩되어 있습니다. 디짓 3, 디짓 2, 디짓 1, 디짓 0 이게 전부 다 999이면 그러니까 현재 이전에 눌러진 연속된 4자릿수가 999이면 서버1의 라이트를 90도로 해라. 그죠? 열린 거죠. 걸스가. 그 다음에 1초를 지연해라. 그런 다음에 0도로 다시 바꿔라. 그러면 걸스를 잠그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1초 지연해라. 그럼 열렸다? 닫히겠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4를 돌리는데 i가 3부터 시작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걸 전부 다 빼가면서 3, 2, 1, 0 이렇게 자릿수를 내려가면서 모든 디지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0으로 다 세팅해요. 이게 이제 비어 있다는 거는 그 숫자 자체를 아예 삭제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삭제해버려. 왜냐하면 열렸다 닫혔으니까 이제 그 전에 눌렸던 키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else면 자 else가 뭐냐 현재 눌려진 키가 샵이 아니라면 아직 샵이 눌려지지 않았으니까 9999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현재 눌려진 값들을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가 이제 A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디지트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디지트 0,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2, 여기가 3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숫자를 우리가 누르는 거죠. 누르면은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9를 눌렀다. 그럼 9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눌렸다는 얘기는 계속 이 키 프레스드에 의해서 이 부분 전체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9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눌린 거 키 프레스드 키를 여기다 다시 저장합니다. 그 두 번째 눌린 게 8이었다 그러면 8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또 한 번 눌려서 또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근데 샵이 눌려진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이게 수행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9를 1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8을 또 1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온 거 7 눌렀다 그러면 7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결국엔 이게 꽉 차겠죠. 근데 꽉 다 눌러진 다음에도 이제 다 눌러졌어요. 다 눌러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네 자릿수가 다 눌러졌다는 거죠. 다 눌렀다 칩시다. 눌렀다 치면 그럼 여기가 이제 9, 8, 7, 6 이렇게 됐어. 여기서 그 다음에 샵이 눌러져야 될 것 같은데 샵을 안 누르고 또 사용자가 5번을 5번 키를 눌렀어. 5번 키. 그럼 새로 들어오는 게 5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거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고 8이 1로 가고 7이 1로 가고 6이 1로 가고 5가 1로 들어오는 거야.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처음에 우리가 이 실습을 할 때의 대전제가 뭐냐면 어쨌든 샵이 눌려지기 전에 4개의 숫자가 9999이면 이런 가정을 했거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샵이 눌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새로운 값을 계속 넣는 수밖에 없어. 가장 오래된 걸 빼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4개가 전부 다 999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 샵이 실제 눌러졌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옆으로 이게 시프트, 이런 건 시프트 한다고 하는데, 시프트 시키는 동작이 이 포문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리는데, 이렇게 계속 옮기면서 키 프레스드 된 값이 디지트 제로에 새로 넣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한다면 요 두 번째 라인을, 요 라인은 이거 맨 처음에 이거 이쪽으로, 이거 이쪽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쪽 이렇게 옮기는 동작이고, 2번은 새로 눌린 걸 2로 넣는 동작이고. 그죠? 그게 이제 1번, 2번이죠. 그래서 요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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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시작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해야만 해요. 이거부터 일로 옮겨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LN 디지트에 있는 값을 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6, 7, 8, 9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눌린 게 9999인지를 룬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프로그램을 올리고 시뮬레이션 시작하기를 누르면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9999999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9999 누른 다음에 이제 이 샵을 이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